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직접 이 결혼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연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요즘은 좀 더 이제 많이들 찾아가는 추세지만 좀 뭐랄까 성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냐, 아니면 결혼에 정말 너무 아쉬운 사람들만 몰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자만추가 좋다. 자만추 아세요? 알죠. 알죠. 네. 너무 입맞추의 끝판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혼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 배우자감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주변에서 편하게 만나서 뭐 하시려고 굳이 비용 들이고 본인 정보 다 오픈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드는 분, 내 눈높이에 맞는 분, 내가 찾는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데 결혼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의 분들은 사실 여기서도 어려워요. 여기는 정말 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더 better. 그죠? 지하철에서 되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가연이나 뭐 듀오나. 맞아요. 근데 저는 바로연은 지하철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원 1위다에 대한 어떤 근거나 아니면 바로연이 최고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요. 그 이유는 성혼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횟수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미팅을 해보는데 저희가 되도록 많은 기회를 드려서 되도록이면 회원님 마음에 쏙 드는 분을 저희가 찾아드리고자 하는 거고 만난다고 바로 결혼하시지는 않잖아요. 교제를 분명히 하십니다. 사귀어야죠. 그렇죠. 그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분한테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기간 연장을 따로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진행들을 하다 보면 연애 기술도 늘고 저희는 또 나름 회원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수많은 결혼을 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면을 가진 분들은 결혼을 정말 잘하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접한 분들 중에는 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네. 조바심을 치면서 이제 이쪽에 결혼 정보를 알아보다가 여러 군데 이제 좀 하시고 저랑 같이 인연이 돼서 이제 성원되신 여성분들을 보면은 정말 본인이 그 찾은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들을 내세요. 아, 본인의 의지가 확실해요. 그렇죠. 열심히 프로필도 연구하고 나가서도 열심히 만나보시고 노력을 하신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그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어떤 스트레스도 없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정말 등등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본인의 이상형, 본인의 배우자감을 본인 스스로 찾는 그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분들이 결국은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는 안 가도 되나요? 아니요. 옆에서 가장 가깝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결혼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일 좋은 배우자는 뭐 이렇더라, 어떤 특정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사는 것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아예 만들지를 않겠죠. 솔직히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부분으로 다 커버가 돼서 결혼을 하시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이제 서서히 벗겨져요. 자꾸 이게 보입니다. 안 좋은 부분들. 그 부분도 사실은 내가 그 사람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성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됐을 때 흘려가는 말로 나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다라고 슬쩍 얘기를 했는데 이 남성이 이거를 그냥 흘려버리질 않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걸 그 여성 앞에 먼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식당으로 유도를 하고 나간다는 거는 그런 사소한 부분으로 공감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예전에 슬리퍼 관련해서 전전전 여친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슬리퍼 좀 신고 오지 마라, 나를 만났을 때 너무 대충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슬리퍼만 신었거든요. 제가 너무 그때 편해가지고 그랬는데 참다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딱 바로 꽂혀지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었으니까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결정사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사례는 정말 어렵더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경제력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이런 능력 있는 남성분들이 사실 제일 진행이 어려워요. 아 진짜요? 진짜 어려워요. 보통은 남자 능력 두툼한 다 지가 될 것 같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나이 차. 본인이 나이가 많은 만큼 여성의 나이 차이는 더 많이 벌리려고 하고 어린 여성을 찾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네. 엄마는 한쪽은 좀 젊어야 되지 않나요? 아, 어려야 되지 어린 않나요? 여자. 진짜 이거는 정말 룰이에요. 룰. 오시면 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40대가 오시면 네. 아 아니 이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자 입장에도 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같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라면 누가 40 넘은 남성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30대 초반까지 여성들을 원하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 양보를 많이 해서 30대 중반까지 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매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때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그렇죠. 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네. 같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을 만나서 가입을 하고 나서 성원이 될 때까지도 저희가 1년 반, 2년 짧게는 더 오래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놔야만 여성들한테 내가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여성분들하고 상담을 해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결혼을 빨리 하면 좋겠지만 같이 이룬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오시는데 여자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이미 막 가정을 이루고 하나하나 가정 경제를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나만 뒤처졌는데 언제 결혼을 해서 언제 뭐 이거를 하냐고요.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공부, 직업, 뭐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요. 내가 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난 열심히 일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찾는 역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일단 이상형이 너무 까다로운 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일단 조건을 많이 보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봐도 너무 많이 보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뭐 A4용지 몇 장을 써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사실 이렇게 조건을 맞추는 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이고 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혼이 이제 성사되는 커플들을 보면요. 그 열이면 열까지 다 맞추어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결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 뭐 그게 설령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라는 것 그 몇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요. 그 나머지는 유연하게 받아보셔야 돼요. 결국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내가 꿈에 그리던 조건을 가진 남성이지만 나하고 이 뭐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지겠냐는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가 전 여친이 나이는 있는데 결혼을 되게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좀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갈등을 했어요. 저랑 이제 만나면서 자기는 전문지가 아니면은 만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너는 결혼을 생각하고 싶다 라고 했던 고마운 전 여친이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엔 합의하에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저는 도와줬어요. 결혼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결혼식도 왔어요. 네. 막 도와줬는데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조건 맞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인간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 결혼한 사람은 정말 인간미 있고 조건은 되게 평범한 사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나는 이 인간미가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였다. 몰랐다 나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 원하는 수강생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조건을 따지는 건 좋지만 위자료 노리는 거 아니면 그 조건은 너무 그것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이상 결혼정보에서 커플 매니저 그것도 팀장님을 모시고 이 결혼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